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 MVP 박문천입니다. 램. 오늘은 상쾌한 월요일입니다. 상쾌한데 목소리는 똑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윈도우즈 10 IoT 코어의 스피치 레코지니션, 스피치 레코지니션, 음성 인식 부분이죠. 음성 인식 부분 기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루고 이 기능을 이용한 앱을 간단하게 만드는 것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 및 준비를 설명을 드리면, 네, 역시 가능하면 저는 영문모죠. 이거 맨날 똑같은 문구죠. 네, 여기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장치가 하나 더 있죠. 음성 인식이기 때문에 USB 마이크, 헤드셋, 아니면 웹캠 등 음성 녹음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가 없으시면 진행해도 의미가 없죠. 네, 꼭 준비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라즈베리 파이는 일단 디바이스에 넣을 때는 라즈베리 파이가 필요한데 앱을 만들 때까지는 그냥 PC에서 만드시면 됩니다. 최종 테스트만 라즈베리 파이 3에 올려서 테스트를 하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고 자료는 일단 윈도우즈 10 IoT 코어, 그 다음에 IoT 코어 샘플이, 네, IoT 코어 샘플에 있는 내용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스피치 인터랙션, 마이크로소프트 스피치 플랫폼. 자, 여기서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스피치 인터랙션에 있는 내용은 여기, 자, 요거는 뭐냐면은 UWP 앱을 만들어서 음성 인식을 하려고 하면 스피치 인터랙션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UWP라고 하는 거는 윈도우즈 10에서 돌아가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스피치 플랫폼은 윈도우즈 10 아닌 윈도우즈 7, 윈도우즈 10 모두 다 UWP 앱이 아니라 일반 데스크탑 앱을 개발을 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음성 관련 플랫폼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OS와 관계없이 애저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거고요. 애저 서비스로 제공이 되는 건데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SDK가 있어요. SDK가 있는데 SDK가 제공을 하는 그 범위가 UWP 앱을 지원을 하긴 하는데 ARM CPU를 지원하지는 않아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SDK는 그런데 그거를 SDK를 안 쓰고 그냥 RESTful 서비스로 던져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이유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작성한 포스트였는데 라즈베리 파이에서 한글 음성 인식하기 라는 포스트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삽질을 했었죠. 엄청난 삽질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 레코지니션 컨스트레인트. 네, 여기서 음성 인식 제약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음성 인식 제약 조건인데 음성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중요한 거죠. 기본적인 이제 정보입니다. 기본적인 그 내용이고, 음성 인식을 한다라는 게, 뭐 내가 말하면 다 인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물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말하면 다 인식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이제 음성을 인식할 수 있는 범위, 한계 그런 것들을 그 제약 조건을 주는 거죠. 제약 조건을 줘서 조금 더 인식률을 높이고 음, 인식률을 높이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는 두 개가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의 제약 조건이 있는데 Predefined Grammar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지만 뒤에 잠깐 볼까요? Custom Grammar 두 가지가 있습니다. Predefined, Custom Grammar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Predefined는 사전 정의된 받아쓰기 여기서 음성 인식이라고 하는 건 제가 말을 하면 컴퓨터가 그걸 인식을 하고 그걸 텍스트로 바꿔주는 거죠. 그걸 받아쓰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거를 영어 뭐였더라? 딕션? 뭐 딕션이었나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받아쓰기 및 웹 검색 문법은 크기가 크고, 그러니까 즉 프리디파인드 그래머는 일단 크게 커요. 그다음에 온라인 상태여야지 돼요, 장치가.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죠? 여기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특히 딕테이션이군요. 딕테이션. 요게 이제 받아쓰기죠. Predefined Dictation. 요거는 기본 자유 텍스트 구술 받아쓰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특정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대부분의 단어와 구를 인식할 수 있으며 짧은 구를 인식하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자유 텍스트 구술은 사용자가 말할 수 있는 사물의 종류를 제한하고 싶지 않을 때 유용합니다. 특히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용도로 노트를 작성하거나 음성으로 노트를 작성하거나 그다음에 메시지 내용을 작성할 때 그렇죠? 이럴 때는 내가 말한 그대로 그냥 받아서 쓰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제약 조건으로는 predefined diction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웹서치 그래머라는 게 있습니다. 웹서치 그래머는 받아쓰기 문법과 마찬가지로 웹 검색 문법에는 사용자가 말할 수 있는 수많은 단어와 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웹을 검색할 때 사용하는 용어를 인식하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predefined diction하고 비슷하지만 차이점은 웹을 검색할 때 사용하는 용어를 인식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웹서치 그래머로 선택을 해놓고 제가 말을 했을 때 인식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인식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튼 웹에서 검색하는 미국 애들이 검색하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가 봐요. 네. 그래서 인식률 때문에 이런 걸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커스텀 그래머 있죠. 커스텀 그래머. 사용자가 정의하는 그런 문법. 프로그래매틱 리스트 컨스트레인트. 그 프로그래밍 방식의 목록 제약 조건이고요. 목록 제약 조건. 그렇죠? 단어 또는 구, 목록을 사용하여 간단한 문법을 만드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간단한 문법을 만드는 간단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간단한이라는 말을 빼야 되겠네요. 그렇죠? 목록 제약 조건은 짧고 뚜렷한 구로 인식하는 데 적합합니다. 문법의 모든 단어를 명시적으로 지정하면 음성 인식 엔진이 일치를 확인하기 위해 음성을 처리해야 하므로 인식 정확도가 향상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말하는 그대로 다 받아쓰는 게 아니라 특정 원하는 문장이 있는 거죠. 그
이 앱에서는, 내가 새로 만드는 앱에서는 뭐 10개의 문장이 있는데 그 10개의 문장에서만 인식을 하면 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 이걸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프로그래매틱 리스트 컨스트레인트를 이용을 하면 훨씬 더, 어차피 내가 발음하는 내용이 그 10개의 문장 안에 있으면 오케이, 없으면 그냥 나는 인식을 못했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딱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는 문장 중에서 인식을 할 때는 이 방식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록은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뭐 추가를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또 이건데 srgs 그래머라는 게 있습니다. srgs 그래머라고 해서 처음에 저 문장을 딱 보고 뭐 이렇게 무슨 이상한 글씨가 있어서 막, 그러니까 srgs라는 게 뭔지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저걸 보실 때 뭔가 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srgs는 스피치 레코지나이저 그래머, S가 뭐였는데, 네, 까먹었어요. S는 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건 없고요. 다른 건 없고, 프로그래매틱 리스트 컨스트레인트는 문장을 지정을 하는 건데, srgs는 그 어떠한 문장이 들어올 거라는 거를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만든 게 아니라 구분을 거죠. 앞에 단어, 뒤에 단어. 그러니까 앞에 단어에 들어올 수 있는 거 몇 개, 뒤에 단어에 들어올 수 있는 거 몇 개. 그래가지고 조합을 해서 서로 조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XML 형식으로 정해놓은 문서를 만들어서 그걸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걸 제공을 해주면 그거를 컴파일해서 자기가 스피치 레코지네이션 엔진이 그 내용을 해석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유튜브에 나와 있는 스피치 레코지네이션 그 동영상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걸 쓰고 있어요. 이걸 쓰고 있는데 뭐 어렵진 않더라고요. 어렵진 않은데, 근데 요거는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치 레코지네이션 기초. 처음에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API는 바로 스피치 레코지네이션이죠. 여기 네. 여기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API. 그 다음에 UWP 앱에서는 요 앱 캐퍼빌리티에서 마이크로폰을 꼭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 이렇게 해야지만 앱에서 마이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앱 구현을 했을 때 마이크로폰의 퍼미션을 얻는 코드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언어를 선택할지, 어떤 언어에 대해서 레코지나이즈 할지, 그를 내용을 언어를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레코지나이저를 초기화해주고, 그 다음에 레코지나이저 그렇죠? 시작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말을 하면 그 내용의 결과를 보여준다. 이런 순서는 이렇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순서는 요 정도의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겠죠? 여기서 약간 더 추가한다라고 하면은 한 번만 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계속 인식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거, 그 정도. 아니면 언어를 바꿔서 다른 언어로 설정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피치 레코지나이저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클래스죠. 그 UWP 앱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성 인식용 클래스를 스피치 레코지나이저라고 하고요. 그 안에서 자, 우리가 임수형 그 컨스트레인트 두 가지, 제약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거였는지 하면은 첫 번째 거는 프리디파인드고 두 번째 게 커스텀이었는데 위에는 이 내용, 네, 요거 실제로 스피치 레코지나이저에게 프리디파인드를 사용을 하려고 하면 서포티드 토픽 랭귀지라는 거를 가지고 와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지정을 해줘야지만 얘가 그 프리디파인드가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서포티드 그래머 랭귀지 라는 걸 선택을 해주면 파일에서 읽어온 컨스트레인트 그 srgs라는 그거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프로그래머틱 리스트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를 이용을 할 때는 이 밑에 것을 이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외우셔야 되는 거죠. 네, 이해가 필요 없고 그냥 외우시면 된다는 거. 위에 거는 프리디파인드고 밑에 거는 커스텀이라는 거 정도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피치 레코지네이션 서포티드 랭귀지가 있는데 이게 핵심이죠, 사실은. 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언어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윈도우즈 10 UWP 앱에서 제공하는 거. 윈도우즈 10에서 제공하는 건가? 윈도우즈 10에서 제공하는 거군요. 그렇군요. 윈도우즈 10에서 지원하는 언어 목록인데. 스피치 레코지니션을 제공하는 언어 목록입니다. 언어 목록인데 잘 보시죠. English, 그다음에 French, German, Japanese, 만다린, 스피니쉬 6가지 언어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얘네들이 왜 6가지 언어만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가? 과연 이게 사용하고 있는 인구수에 비례한 것인가? 라고 이제 봤어요.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일단 영어 어디 있습니까? 영어 3억 3천만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억 3천만. 그 다음에 차이니스는 11억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제페니스도 1억 2천이 쓰고 있습니다. 쭉쭉쭉쭉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국어는 얼마나 쓰고 있냐 봤더니 7,700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7,700만인데 그럼 우리가 이게 인구수가 적어서 그런 거냐? 또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쵸? 7,700인데 프렌치가 더 적습니다. 7,500이에요. 7,500만이 쓰는데 우리가 좀 더 많이 2천만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프렌치는 지원을 하는데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건 좀 옳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직까지 한글에 대한 음성 인식이 윈도우즈 10에서 정확하게 적응을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한글 인식을 하려고 할 때 그걸 쓰시면 돼요. 윈도우즈 10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지만 빙 API를 이용을 하면 빙에 있는 API를 이용하면 한글 음성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플랫폼에 관계없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걸 하시면 되는데 단점은 뭐예요? 돈이 들죠? 돈이 든다는 거. 애저 서비스이기 때문에 많이 쓰면 돈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제 이거를 많이 쓸 것 같으면 돈 좀 내도 되죠, 뭐 그렇죠? 좀 내도 됩니다.
그게 이제 유료로 제공해준 서비스라고 하면, 네, 낼 수도 있죠. 어, 하지만, 근데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뭐, 한 건 할 때마다 돈을 다 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월 무료 이용량이 있어요. 무료 이용량. 그걸 한번 알려드리겠구나, 빙에 대해서. 그래서, 어, 왜 윈도우즈 10은 한글 음성 인식 지원이 제대로 안 되나요? 그래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빙 API를 이용을 하면은 충분히 해결 가능한 내용이다라는 거. 단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6개의 영어는 그냥 윈도우에 내장되어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냥 윈도우에 내장되어 있어요. 그렇죠? 얘는 자동으로 그냥 레코지나이즈가 가능합니다. 음, 안타깝죠? 네. 독일어랑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그쵸? 그리고 7,800인데. 하지만 또 위안도 있어요. 위안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저 러시안 있죠, 러시안. 1억 6천이 쓰고 있는데 러시아 지원 안 해요, 그쵸? 힌디도 지원 안 해요, 그쵸? 2억 6천인데 아닌가요? 그쵸? 2억 6천 지원 안 하고 있어요. 아, 다른 지원 안 하는 나라도 많이 있어요, 그쵸? 아라빅 같은 경우에도 2억 4천이나 쓰고 있지만 지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다고 해서 다 지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걸 위안을 삼아야죠, 뭐 어떻게, 그쵸?